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공사장은 2018년도에 이제 구리시 갈매동에서 부동산을 오픈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제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중개를 열심히 하다가 2022년부터는 여기에 이제 대형 지식산업센터들이 준공을 하면서 지식산업센터도 주요 중개 대상물로 이제 주력 상품으로 중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중개하다가 지식산업센터를 중개를 하다 보니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가 좀 많이 닮아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 니들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닮았을까요? 자,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죠. 예전에 이제 단독주택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땅값이 비싸지면서 단독주택으로 거주하기가 굉장히 비용적인 부담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눈 오면 눈도 치워야 되고 쓰레기도 멀리 나가서 갖다 버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정화조도 치워야 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주거 형태인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게 됐죠. 이거는 관리사무소라는 게 생기면서 관리사무소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은 부분 관리사무실에서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고 관리비를 납부하는 비용적인 부담이 조금 더 생기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지식산업센터는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듯이 아파트와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경기도 인근을 보면 조그만 형태의 공장이라던가 조그만 형태의 창고라던가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조그만 창고 공장들이 멋들어진 건물, 지식산업센터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와서 1호, 2호, 3호, 여기 이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의 공장이랑 창고들이 들어오게 된 거고요. 똑같습니다. 관리센터, 관리사무소라는 곳이 있어서 요 사업체 대표님들, 사업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제 관리센터에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내 사업에만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똑같이 관리비라는 걸 납부하고 관리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비슷한 점은 아파트라는 것은 이제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은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자산이라고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뭐 조금의 이제 뭐 출렁임은 있어도 우상향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이 되고 구분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지나서 내가 5년, 10년 여기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자산 가치는 증가할 우상향으로 증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공사장이 아파트를 중개할 당시 전세나 월세로 들어오신 분보다 자가로 들어오신 분이 지금 상황에서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자산을 많이 늘리신 상황이 된 거고요. 지금 2022년도부터 입주한 지식산업센터 역시 지금이 2024년도지만 2028년, 2029년, 2030년도가 됐을 때는 월세로 계신 분들보다는 자가로 계신 분들이 나중에 자산 가치의 상승을 많이 누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개발이 될까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는 구역을 이제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로 올리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보통 개발이 됐다, 발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게 보통 개발이 되냐면 첫 번째는 성수동 같은 곳에서 진행되는 걸로 이제 여기도 재건축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일개 하나의 공장이 있던 땅을 이제 하나의 공장이나 두 개의 공장을 합쳐서 그 땅에 높은 지식산업센터를 올리는 형태의 재개발, 재건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지정을 할 때 자족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개발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땅값이 단독으로 주거를 하거나 단독으로 공장을 운영하기에는 앞으로도 땅값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그게 되게 비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땅값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공동으로 주거를 하는 공동주택 아파트나 공동사업체 지식산업센터가 향후에는 조금 더 많이 선호되는
이제 주거의 형태, 사업의 형태가 될 거라고 공사장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호도가 주거 형태에서 아파트가 가장 높듯이 향후에는 수도권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서울 수도권의 사업체분들은 이제 단독 공장이나 단독적인 뭐 사업체보다는 창고 이런 것보다는 아마 향후 점점 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거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뭐 2, 3년 전에 우리가 부동산 잠깐 화랑기에 지식산업센터가 초과 공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과 공급에 대한 그 소화해야 되는 시기로 인해서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 뭐 지금 이제 임대 주신 분들은 조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기도 합니다. 반대급부로 임차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초과 공급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제 소화가 될 거고, 지금은 반대급부로 초과 공급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1, 2년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자, 초과 공급의 반대급부로 지금은 공급 부족의 시기를 지나고 있고요. 이 공급 부족의 시기 또한 또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2년, 3년 후에는 공급 부족에 대한 또 반대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러면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이제 가격이 오른다던가 임대료가 오른다던가 이런 또 반대의 이제 상황이 맞닥뜨려질 겁니다. 이렇게 뭐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공급이 초과됐다가 공급이 부족해졌다, 공급이 초과됐다 이런 식이고, 자산 가치도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가 올 거고, 또 내려갔다 올라가는 시기도 있을 건데요. 자산 가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계속 우상향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고,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지금까지 과거를 봤을 때도 앞으로 미래에 그게 조금 더 맞는 선택이라고 공사장은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듯이 사업의 형태 또한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높아질 거라고 공사장은 생각을 하고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많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